안녕하세요. 여행 자래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 서울 근교에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사찰 여행을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오늘의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곳은 서울 근교의 4대 명찰 중 하나로 꼽히는 삼성산 중턱에 자리한 삼막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삼막사까지 약 4-50분가량 산을 올라야 하기에 접근성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잘 닦여진 도로길을 따라 풍경 보며 오르다 보면 크게 힘든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오르는 길에 보이는 주변 산세와 풍경이 참 예쁜 곳입니다. 저희는 도로길을 따라 오르다 3분의 2 시점부터 등산로를 따라 올라봤는데요. 길이 꽤나 가파르고 잘 정돈된 길이 아니라서 도로길을 더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계단길을 오르니 드디어 삼막사 일주문인 부리문이 보이네요. 부리문 통과 후 오른편으로 보이는 주변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도 한양에는 동서남북 4군데 절에서 도성과 궁궐을 굳건히 지킨다는 호위사찰이란 게 있다고 하는데요. 동쪽 불암산의 불암사, 서쪽 북한산의 진관사, 북쪽 북한산의 승가사, 이곳 삼막사는 남쪽을 지키는 호위사찰이라고 합니다. 신라 문무왕 때 원효, 의상, 윤필 등 세 분의 승려들이 삼성산 기슭에 암자를 지어 수도한 데에서 시작된 삼막사는 이후 조선 건국과 더불어 한양으로 천도 후 국사 무학대사가 이 절을 중수한 뒤 남서울의 수찰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불전 옆으로 돌계단을 오르면 한국 불교계의 큰 스님인 정대 스님이 입적 전까지 지내셨다는 월암당이 있습니다. 삼막사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원효굴에 올라봤는데요. 원효대사가 이곳에서 수행했다 하여 이름 지어진 원효굴은 거대한 바위 봉우리 하단에 암벽을 파서 만든 작은 감실에 큰 지팡이를 든 원효대사의 잉자한 얼굴 조각상을 안치하고 지붕을 씌운 정각입니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삼막사와 주변 풍경도 참 아름답네요. 오르는 길이 수월치는 않지만 기대 이상의 풍경과 마음의 안식을 선사해준 남서울의 수찰 삼막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곳은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지는 비보사찰 호합사입니다. 호합사는 차로 사찰 바로 앞까지 갈 수 있어 접근성이 아주 편리한 서울 근교 사찰인데요. 앞서 소개드린 삼막사와는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근교 사찰 여행으로 삼막사와 더불어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곳입니다. 비보사찰은 풍수지리설에 입각하여 창건된 사찰을 의미하는데요. 조선 태조 2년에 무학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조선 개국과 더불어 한양에 궁궐이 건립될 때 풍수적으로 가장 위협이 된 것은 관악산의 불기운과 삼성산의 호랑이 기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조에서는 이를 제압하기 위해 삼성산의 호랑이 기운을 누르고자 호랑이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자리에 절을 창건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호합사라고 합니다. 호합사에는 대웅전이 없고 이 약사전이 대웅전의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경내 한켠엔 부처님의 사리가 봉안되었다는 8각 9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는데 너무 깨끗한 잣대가 최근에 만들어진 석탑이 아닌가 싶네요. 석탑 옆으로 작은 연못이 있는데 너무나 오랜만에 보는 올챙이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사찰 옆으로 온 시민들 등산객들을 위한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 석양과 함께 절멍하며 힐링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호합사가 위치한 호암산은 가벼운 등산과 가성비 야경 맛집 등산 코스로도 유명하죠. 쉼터 옆으로 이어진 등산로를 따라 저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길이 꽤나 가파르지만 등산로와 데크 계단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 수월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대략 15분 정도 오르니 탁 트인 전망이 눈에 들어오는데 왜 가성비 야경 맛집인지 알겠더라고요. 호합사 주차장에 주차 후 15분이면 이런 풍경을 만날 수 있으니 가성비 등산 맛집 인정입니다. 접근성도 좋은 데다 여유 있는 사색과 시원한 풍경이 있는 호합사였습니다. 세 번째 소개드릴 곳은 천혜의 절경이 있는 오봉산 석굴암입니다. 석굴암이 위치한 오봉산이 왜 오봉산인지는 멀리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만큼 신기한 산세를 자랑하는데요. 마치 봉우리마다 공깃돌을 하나씩 올려놓은 것 같은 봉우리가 나란히 솟아있는 모습이 참 경이로운 풍경입니다. 오봉의 서쪽으로 다시 관음봉이 우뚝 솟아있는데 그 관음봉 중턱에 석굴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르다 보면 석굴암의 일주문이 나오는데요. 오봉산의 배경 덕분인지 다녀본 사찰 중 가장 아름다운 일주문이 아닌가 싶네요. 석굴암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우유령 탐방길에서 약 700m 가파른 길을 오르면 만날 수 있는 사찰인데요. 우유령길 또한 오랜 시간 금단의 구역이었던 만큼 자연 환경이 특별히 잘 보존되어 있고 사찰의 배경이 되어주는 오봉산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봉산 석굴암은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사찰이 전소되었고 이후 작은 법당을 시작으로 45년간 축대, 삼성각, 대웅전, 범종각 등을 갖춰나가며 지금의 모습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르는 길이 꽤나 힘이 들었지만 마주한 풍경에 오르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제일 꼭대기에 위치한 삼성각에도 올라봤는데요. 정면에 보이는 상장능선의 산세와 어우러진 사찰의 풍경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웅장한 관음봉 아래 고즈넉한 천년고찰의 조화가 절경 그 자체였던 오봉산 석굴암이었습니다. 네 번째 찾아갈 곳은 힐링의 풍경 가득한 북한산 삼천사입니다. 삼각산 삼천사라는 한자 편액이 걸려있는 금강문인데요. 금강문을 통과하면 계단 양쪽으로 용의 모습이 웅장하게 조각된 성물 난간이 아주 멋스럽네요. 계단을 오르니 북한산을 병풍 삼은 삼천사의 전경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른쪽으로 작은 나무 데크 다리가 있어 올라봤는데요. 이곳에서 보는 삼천사의 전경이 더욱 멋스러워 삼천사 최고의 포토존으로 추천드립니다. 삼천사는 661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인데요. 한때 3,000명의 승려가 수도할 정도로 번창했다고 해서 삼천사란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대웅보전 뒤로 계단을 오르면 부처님의 진신사리 세과가 모셔져 있는 종형 사리탑이 있고요. 그 옆으로 계곡의 병풍 바위에는 천년 고불인 마해열의 석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2.6m 높이의 마해열의 석불의 제작 시기는 고려시대인 11세기경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석굴 옆으로 2층 건물엔 500나한이 모셔진 나한전이 1층에 자리하고 있고 2층엔 산신을 모신 산령각이 있는데요. 이곳 산령각에서 내려다보는 삼천사와 북한산의 풍경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북한산 자락에 포근히 안긴 힐링의 안식처 같았던 삼천사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드릴 곳은 북한산 파노라마 뷰가 절경인 흥국사입니다. 1주문 옆으로 넓은 공터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1주문을 지나면 계단으로 쭉 이어진 길의 끝에 독특한 생김새의 부리문이 있는데요. 포토스팟으로 유명한 카페들에 가면 볼 수 있는 천국으로 가는 계단과 비슷한 모습이죠. 경내로 들어서면 고즈넉한 흥국사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흥국사는 661년 당대 최고의 고승 원효대사가 흥성암이란 이름으로 창건한 천년고찰인데요. 조선시대 영조가 생모인 숙빈최씨의 묘인 소녕원에 다녀오던 길에 이곳에 들러 하룻밤 묵었다고 합니다. 이때 절 이름을 지금의 흥국사로 바꾸게 하고 직접 약사전에 편액을 써 하사했다고 하죠. 이후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왕실의 원찰로 삼았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흥국사 대방이 맞이해 주는데요. 조무소 앞으로 범종각이 있어 올라봤는데요. 이곳에서 보는 사찰과 북한산의 전경이 아주 아름다운 포인트입니다. 대방 뒤편으로 가면 석탑을 감싸고 있는 약사전, 나한전, 명부전이 자리하고 있고요. 대방 안에서 바라보는 부리문의 풍경이 이색적이네요. 마루로 나가 북한산이 더해진 풍경을 보며 잠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뒤를 돌아보면 약사전의 풍경도 참 아름답죠. 이곳에 앉아 정각의 전경을 바라보며 잠시 쉬어가도 좋을 듯합니다. 약사전은 흥국사의 주 불전으로 영조 46년에 이 절의 약사불이 나라를 흥하게 한다고 하여 절 이름을 흥국사로 개칭하고 약사전을 크게 중창해 궁궐의 상궁들이 번갈아 머무르며 선학을 공부하도록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곳 삼성각은 칠성님, 산신님, 독성님의 세 분의 성인이 모셔져 있는 정각입니다. 삼성각 옆 계단을 오르면 북한산 전망대가 있는데요. 북한산 주요 봉우리의 파노라마 뷰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도 온라인에서 이 풍경을 우연히 접하고 이곳을 찾았을 정도로 멋진 곳인데 눈으로 직접 보니 더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이곳이 전망대인데 왜 안쪽에 위치해 있나 싶었는데요. 역시나 이유가 있더군요. 보는 각도에 따라 풍경 또한 다른 느낌을 주는데 전망대에서 보는 노거수와 흥국사, 북한산 봉우리가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절경 그 자체입니다. 숨은 보석과도 같은 풍경을 만날 수 있었던 흥국사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드릴 곳은 명성만큼이나 아름다운 풍경 가득한 진관사입니다. 극락교 초입에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왼쪽 길로 올라 오른쪽 길로 내려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회탈문을 지나 본격적으로 진관사 탐방을 해보겠습니다. 진관사로 들어서면 연지원이란 카페가 먼저 보이는데요. 커피도 판매 중에 있지만 인기 상품은 쌍화차와 단팥죽이라고 합니다. 연지원 위로 오르면 해우소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네요. 경내로 들어서면 웅장함보단 단아한 멋이 느껴지는 진관사의 풍경인데요. 한국 전쟁 당시 크게 소실되었던 진관사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63년 주지로 오신 진관스님과 2006년 부임한 지금의 주지스님인 개오스님 때라고 합니다. 두 분 모두 비구니로서 진관사는 13분의 비구니 스님들이 살뜰히 갖고 가는 사찰이라고 하는데, 진관사 특유의 단아하면서도 섬세한 멋은 이런 인연과 업이 있기 때문인가 봅니다. 진관사는 고려 초기 진관이라는 승려께서 홀로 수행하던 신열사라는 이름의 작은 남자였다고 하는데요. 작은 남자였던 이곳이 대규모 사찰로 중창된 계기는 고려 왕실의 서자였던 대량원군의 일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서자였던 왕순이 영특하다는 소문에 불안감을 느낀 천추태후가 강제로 왕순을 신열사로 보내 반연금 상태로 두고 지속적으로 제거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고 하죠. 대량원군 왕순은 후에 고려시대 성군으로 인정받는 고려 현종이 된 인물입니다. 진관사가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은 고려 현종의 목숨을 구한 사찰임과 동시에 사찰에서 6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수륙대제 덕분이라고 하네요. 진관사 옆으론 비봉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이어지는데요. 저도 작년에 이 길을 통해 비봉과 사무바이 절경을 눈에 담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계곡을 따라 이어진 등산로 길의 풍경도 너무 예쁘고 잘 가꿔진 진관사의 전경도 아름다워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서울 명품 트레킹 코스로 추천드립니다. 흥미로운 역사의 현장이자 힐링 가득한 풍경이 있는 진관사였습니다. 7번째 추천 코스는 만이산 자락의 천년고찰 정수사입니다. 강화도를 대표하는 사찰인 전등사, 보문사보다 규모나 명성은 다소 떨어지나 조용히 사색의 시간을 갖기 좋은 힐링 명소로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정수사는 신라 선덕여왕 8년에 회정대사가 참성단을 참배한 후 불자가 가히 삼매 정수할 곳이라 하여 정수사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후 조선세종 8년에 함어대사가 중창하여 절 이름을 정수사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정수사 대웅보존은 보물 제161호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가치가 있는 법당인데요. 비대칭 맞배지붕의 독특한 구조를 가진 유일한 법당이라고 합니다. 텐마루가 있는 법당도 흔치 않다고 하죠. 대웅보존 옆으로 약수터가 있는데 함어대사가 이곳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이름을 정수사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천년 고찰이지만 일주문도 사천왕도 없는 아담한 규모의 정수사. 고즈넉한 분위기에 자연을 느끼러 오기 좋은 힐링 명소로 정수사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곳은 현존 최고의 사찰 전등사입니다. 숲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정족산성 남문이 나오는데요. 전등사는 특이하게도 산성으로 둘러싸인 사찰인데 왕실의 사원이었고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많은 천년 고찰입니다. 남문을 지나 예쁜 길을 따라 오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 은행나무인데요. 수령이 무려 70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은행나무를 지나면 전등사 인기 명소인 중림다원이 있는데요.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다과를 즐기기 좋은 전등사 카페입니다. 전등사 템플스테이도 유명한데요. 저도 언젠가 꼭 한번 체험하고 싶은 템플스테이인데 기왕이면 우리나라 최고 사찰인 전등사에서 해보고 싶네요. 템플스테이 사무국 뒤로 살짝 언덕길을 올라가면 고려 가골지가 있습니다. 가골지는 임시 궁궐터라는 뜻으로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받아 강화로 도읍을 옮겼을 때인 1259년에 세워진 임시 궁궐이 있던 자리입니다. 역사적 의미도 있는 곳이지만 특히나 이곳에서 보는 전등사의 전경이 아름다워 전망대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죠. 정족산에 포근히 안긴 전등사의 풍경에 마음이 차분해짐이 느껴집니다. 전등사 중앙엔 포토스팟으로 유명한 전등사 느티나무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느티나무도 수령이 40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나무들의 수령도 오래되고 기품 넘치는 모습이라 단풍철 인기 명소이기도 한 전등사인데요. 내용 보존 옆으로는 숲 너머로 바다까지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 풍경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전등사. 강화도 여행 필수 코스로 추천드립니다. 서울 근교에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사찰 여행 만나봤는데요. 영상으로나마 힐링의 기운 가득 전해졌길 바라면서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